자, 오늘 7월 첫날 마감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워낙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7월 첫날에 좀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그렇지가 않죠. 오늘 코스피 1.17%가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2.14%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어, 제가 생각할 때 일단 6월을 한번 리뷰를 할게요. 하반기잖아요. 상반기가 끝난 거잖아요. 일단 제목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지구 최악의 시장. 근데 처음일까? 이렇게 뽑았습니다. 6월 초에 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뭐 회원님들께 많이 드린 말씀이지만 지금은 예측을 할 수 없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게 뭐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은 예측의 영역과 대응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 매수 타점이 있고 매도 타점이 있지만 매수 타점도 아니고 매도 타점도 아닌 자리가 있어요. 그때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추세를 더 확인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 있을 때도 있는데 지금 6월달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것보단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고 초에 드렸던 말씀이 아예 이 시장에서 나가시든지 아니면은 반 이상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고 좀 안정되고 다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이 시장에서 이미 가기로 하셨으면은 웃으면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건 일단 확실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이 종목 밸류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락하는 원인, 전 세계 1위의 하락률을 가지는 원인은 역시 수급입니다. 수급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게 수급이라고 했습니다. 팔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올라가기 때문에 수급이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수급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공매도 얘기 계속 나오는데 공매도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죠. 거품이 많이 낀 종목들의 거품 빼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도 하지만 지금처럼 심리가 안 좋고 수급이 안 좋은 때에는 작은 공매도 때문에라도 시장은 더더욱 안 좋아지고 시장이 그렇게 공매도로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 신용 매매 많죠. 신용 반대 물량 나오면 또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이 되면서 조금씩 시장의 영역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일관적으로 말씀드렸던 전략은 하단 2600에서 2500대 후반을 지지 라인으로 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한 5월까지는 유효했습니다. 근데 6월부터 깨지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아예 이제 대응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단이 일단 한 번 낮아졌습니다. 한 2250에서 2200대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그까지 안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제 생각에 한번 찍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정도 구간. 전에 왜 그러냐면 일단 이 구간이 가장 큰 매물대이기도 하고 통상 제가 뭐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하락할 때 지지했던 구간들 이런 이제 돌파를 못했던 매물대들이 지지하는 라인 역할들을 해주고 올라갈 때도 이때가 지지선 역할을 해줬습니다. 저항선 역할을 해줬던 구간이 보시면은 뚫고 올라간 다음에 지지 라인 역할을 하는 자리, 그 자리가 2250선입니다. 거의 한 2255 정도로 한 2250 보는데 그것보다 통상은 더 많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200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305죠. 거의 다 와서 현재 구간 정도는 지난번 2200대 2000 제가 말씀드렸던 2500대 후반대의 지지 구간보다 더 매물도 두껍고 더 강력한 신뢰도가 있는 지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전에는 이제 전고점이 뚫었던 그 구간은 이제 지지 라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반년 동안은 정말 잘 끌어왔는데 그때보다 현재의 지지 구간 영역이 훨씬 더 단단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2200을 잠깐 깰 수도 있겠죠. 물론 수급이 안 좋으면. 근데 거기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라고 일단은 하반기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여기서 한 2700, 많으면 2700선, 적으면 2600선까지 박스권 다시 한번 올 상반기 같은 박스권 구간들을 조금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박스권은 이제부터는 정말 박스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미중 무역 분쟁 때 지금 이제 하락하는 패턴은
코로나 때랑 리먼 때랑은 좀 다른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급락을 했거든요. 리먼 때도 급락을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어떤 사건이 터졌잖아요. 코로나 확산이라는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어 리먼 때는 리먼 브라더스의 이제 그 파산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자산 시장이 붕괴되는 시초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하락 추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어디에 한번 비교해 볼 만하냐면은 2018년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그 당시가 이 구간이죠. 싹 지워볼까요? 이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이고, 현재 구간이 그때보다 사실 더 심한 하락이죠. 이 정도 구간인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한참 올라가다가 3파동까지 올라가죠. 우리 시장도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 여러분들 엘리언트 파동 이론 공부하시면은 3파동에다가 상승 3파동 하락 2파동 이런 거 공부하실 텐데, 마지막에 이제 되면은 이제 그게 정확하진 않죠. 다 아시겠지만. 근데 개별 종목보다 의외로 시장에서는 저는 3파동 이론을 조금 적용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통상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마지막에 저술한 책에서는 실제 마지막 항상 그런 말이 써 있어요. 실제로 대응해 보면은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막 얘기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은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있고 수급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또 호재를 띄우거나 또 악재를 띄워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실제 이제 엘리어트 파도 이론 같은 경우는 흐름을 나타내는 이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그런 이제 호재나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아닌 전체 시장의 흐름은 또 의외로 좀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파동 올라갔다가 쌍봉 찍고 그 다음에 하락 2파동 준 다음에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반등 주면서 박스권 만들어주면서 올라오다가 코로나 맞고 빠지고, 이런 이제 흐름이었거든요. 2018년부터. 이번엔 보시면 올라갈 때도 상승 3파동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보시면 이까지 거의 2파 주고 횡보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하락 파동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비슷한 패턴이에요. 거기서 이제 만약에 전과 같은 흐름이 된다면은 쌍바닥 한번 주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조금 쌍바닥 주고 올라와서 계속 이제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이제 경기가 안 좋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을 해보면은 항상 주식은 선반영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경기가 침체될 거니까 주식이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경기가 침체되거나 혹은 주식이 올라가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이미 선반영됐다, 이렇게 또 뉴스가 나올 거예요. 주식은 언제나 선반영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은 엔간히 다 빠진 것 같아요. 2200 정도까지만 잡았다고, 2200에서 2250 잡으면은 엔간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잘 버티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좀 자리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봅니다. 많이 빠지기는 워낙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전에도 계속 좀 길게 차트를 늘어볼까요? 이 정도 구간이 정말 오랫동안 강력한 매물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때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를 뚫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이 박스피에서 주식을 항상 해봤던 저 같은 경우도 2,500대를 돌파하는 걸 못 봤거든요. 통상 2,500대 되게 이게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는 거의 2,200대.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오래 했던 매매가 2200대 고점을 생각하면서 매매했던 박스피가 제일 이제 오랫동안 거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는 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사실 그때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이 더 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더 갔잖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유동성이 축소되는데 파티는 끝났는데 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선반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이렇게 확산됐는데 어떻게 더 갈까? 왜냐하면 이미 하락은 여기에 반영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반기는 그래도 여기서 좀 하락이 멈추지 않아요. 1년 동안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하락한 거거든요. 예전에 미중 무역 분쟁도 1년 하락했습니다. 1년 하락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잡아주면서 바닥은 좀 잡는 흐름들, 변동성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전체 추세를 보면은 여기는 정말 하락 추세고,
여기 이제 코로나 나오기 전까지 이건 코로나가 터진 건 사건이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위와 아래가 적은 박스피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던 게 우리 시장입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다음 한 반년 이런 하반기 정도 한 요 정도 흐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시장에 나오면 먹을 건 괜찮아요. 먹을 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6월 동안 저희 회원님들을 뭐 제가 멤버십 영상 찍으면서 단기 매매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플러스 났던 종목,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했던 종목을 다 합쳐보면 한 150% 수익이 났고, 손절도 했죠. 손절도 세 종목 해가지고 한 25% 손실 났는데, 합쳐보면 그래도 25% 수익 아니냐, 이렇게 제가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6월 장에도 그 정도로 수익을, 이 20% 가까이 빠진, 20% 가까이 빠진 장에서도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박스권만 돼도 사실 먹을 것들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너무 절망하시기보다는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선별하시는 게 참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틸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내 심리가 그래도 버틸만한 심리인지라고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2020년 코로나 급락 때도 우리 시장이 전 세계 하락률 1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올라갈 때도 코스닥이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삼성전자를 살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건 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삼성전자보다 잘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심리가 버티기 힘드시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혹은 내가 믿을 만한 종목에 몰빵 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그게 차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퇴출당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버텼다가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 여러분들 60% 70% 맞았겠죠. 지금 삼성전자도 반토막이 가까이 났으니까 대부분 개별 종목은 50% 이상 손실을 났다고 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거를 꾸준하게 50% 맞고 있지 않죠. 떼어보려고 이것저것 손대다가 분명히 60, 70% 이상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계좌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라리 퇴출당하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갖고 버티는 게 차선책은 분명히 됩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나쁘다라는 생각은 아닌데, 어쨌든 제 관점에서는 내려올 때 가벼운 종목으로 때려맞고 올라갈 때 느린 종목으로 올라가는 매매가 좋은 매매, 최선의 매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전 세계 시장을 확장을 하면은 우리 시장도 전 세계 시장에서 가벼운 종목이고, 미국 시장이 삼성전자 같은 제일 무거운 시장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제일 가벼운 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코로나 반등 때도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6월 초에 드렸던 말씀을 계속 또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은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아예 좀 쉬시고 다시 돌아오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주식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주식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보다 각자의 분야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식은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만만해 보이는 거죠. 만만한 게 아닌데. 그래서 그만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웃으면서 가셔야 됩니다. 주식은 상승 베팅입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주식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지 한번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어쨌든 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자리는 좀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 너무 어려웠고, 작년 하반기부터 1년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어려우셨을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어차피 하시기로 했으면은 상승 베팅이 주식의 선결 조건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